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언젠가 풀바디에 누워있던 때의 일이다.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고갯짓을 하듯 흔들거리고 벌소리, 바람소리를 내었다. 그때 발이 여러 개 달리고 날개가 돋친 벌레들이 내게로 달려와 내 이마와 눈 위에 앉아 내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눈이 쓰라려 급히 어머니를 불렀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이 가엾 기도해라. 몹쓸 모기에게 물렸구나 하고 말씀하셨다. 나는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더 이상 파란 하늘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때 어머니는 싱싱한 오랑캐꽃 한 다발을 손에 들고 계셨는데 그 오랑캐꽃의 신선하고 향긋한 냄새가 내 오간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도 봄이 되어 처음 피는 오랑캐꽃을 보면 그때 일을 생각하고 가만히 눈을 감고 그날의 보랏빛 하늘을 마음에 되살려 그려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떠오른 기억은 별의 세계라든지 오랑캐꽃의 향기보다도 더 아름다운 또 하나의 세계가 전개된 것이었다. 그것은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나를 일찍 깨워주셨다. 창문 밖에는 여전히 오래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아름답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높다란 지붕과 뾰족한 탑이 세워져 있었으며 그 탑 위에는 빛나는 십자가가 달려 있었다. 그 교회당 건물은 다른 건물에 비해 고색 창년왕 짙은 회색으로 보이는 집이었다. 언젠가 나는 그곳에 누가 살고 있는지 몹시 궁금하여 쇠창살로 된 문틈으로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집안은 텅 비어 있었고 적막감만이 감돌 뿐 사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 집안을 들여다본 이후로 나는 그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소름이 끼치고 몸이 떨렸음을 느꼈었다. 그런데 부활절날 아침에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더니 나중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떠오르고 그 낡은 건물의 회색 슬레이트 지붕과 높다란 창문들 그리고 금빛 십자가가 달린 탑이 모두 햇살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높은 곳에 있는 창문에서 밝은 빛이 이리저리 물결치듯 약동하기 시작하였다. 그 빛은 너무나 밝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그 빛이 나의 영혼 깊숙이 파고들어와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빛나고 향내를 풍기고 노래를 부르고 그 소리가 울려오는 것 같았다. 마치 내 마음속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과 같아서 오히려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저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소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부르는 부활절 노래 소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때 나의 영혼 속으로 스며들었던 그 명랑하고 성스러운 노래가 내게는 어떤 의미로 전해져 왔을까?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도 나는 그것을 명확히 알아낼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것은 아마도 마틴 루터의 닫혀있는 가슴속까지도 꿰뚫었던 옛 찬송가의 한 구절이었음에 틀림없으리라. 그 후 나는 두 번 다시 부활절 노래를 듣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베토벤의 아다지오나 마르첼로의 찬미가나 핸델의 합창곡을 들을 때 또는 스코틀랜드의 도지에서나 티롤 독일 남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 지방의 소박한 민요를 들으면 항상 그 교회의 늑달한 창문들이 다시 빛을 발하는 것 같고 그때의 오르간 소리가 나의 영혼 속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답던 그 세계가 전개되었다.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그리운 어머니의 얼굴과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떠오른다. 그 외에도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 잎사귀와 싱그러운 초록빛의 잔디밭, 오랜 역사를 지닌 귀중한 그림책들. 대체로 이런 기억들이 내 추억의 몇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한결 밝고 확실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만물들의 이름과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 밖에도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 이들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그리고 보니 내 추억의 바구니 속에 많은 별들이 담겨있다. 이 자막을 추가로 할 수 있나요? 볼까요? 예스티카 버전이구나. 이거는 하이라이트 채널에 하이라이트 시작을 하면 1분 이상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실시간 할 때 뭐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나 보네요. 저희 시간은 1분 이상의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어쨌건 실시간에서는 할 수 없는데 그게 버튼이 있네요. 티롤,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나 티롤
갈로 열고가 독일 남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라고 하네요. 스코틀랜드 고지에서나 티롤, 햄벨의 합창곡을 들을 때 또는 스코틀랜드의 고지에서나 티롤, 갈로 열고 독일 남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국경지대 지방의 소박한 민요를 들으면 항상 교회의 높다란 창문들이 다시 빛을 바라는 것 같고 그때 오르간 소리가 나의 영혼 속까지 스며들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만 같다. 읽었지만 한 번 더요. 그리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이나 오랑캐꽃 향기보다 더 아름답던 그 세계가 전개되었고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기억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서 그리운 어머니 얼굴과 부드러우면서도 엄격했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떠오른다. 그 외에도 정원에 있는 포도나무 잎사귀와 싱그러운 초록빛의 잔디밭, 오랜 역사를 지닌 귀중한 그림책들, 대체로 이런 기억들이 내 추억의 몇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한결 밝고 확실하게 느껴진다. 여러 가지 만물의 이름과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물론이고 형제자매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친구들, 선생님들의 모습이 떠오르며 그 밖에도 나를 스쳐간 모든 사람들, 이들에 대한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잘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도 떠오른다. 그러고 보니 내 추억의 바구니 속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있다. 실시간에 설문조사 시작, 표현은 시작 이런 거 있네요. 두 번째 추억.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금빛 십자가가 달린 옛 교회의 건너편에 그 교회보다 더 크고 여러 개의 탑이 서 있는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도 역시 회색이었으며 아주 오래된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거기에는 금빛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은 대신 그 꼭대기에 돌로 만든 독수리가 앉아 있었다. 그리고 바로 현관 위쪽에 쏟아있는 가장 높은 탑 꼭대기에는 백색과 청색으로 된 커다란 깃발이 벌럭이고 있었다. 그 현관에서부터 위로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쪽에는 말을 탄 기병 두 사람이 보초를 서고 있었다. 그 건물에는 창문이 여러 개 있었는데 거기에는 황금색 수술이 달린 붉은 비단 커튼이 쳐져 있었다. 앞들에는 고목과 다된 보리수 나무가 빙 둘러서 있었으며 여름이 되면 그 푸른 잎들이 회색 성벽에 그늘을 드리워 주었으며 그 빛 잔디밭에는 향기로운 핀꽃들이 흩어졌다. 나는 자주 그 안을 들여다보았다. 밤이 되면 보리수의 향기가 감돌고 창문마다 불이 켜질 무렵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위층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계단을 부지런히 걸어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 사람들은 모두 고상하고 품이 있어 보였다. 남자들은 가슴에 별 모양의 훈장을 달고 있었으며 여자들은 머리에 싱싱한 꽃을 꽂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가끔 내 자신도 그 무리에 속해 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자, 우리 송 안으로 들어가 보자. 공작 부인께서 너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주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인의 손등에 키스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란다. 그때 나는 5살쯤이었는데 나는 6살짜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만큼의 기쁨을 얻었다. 나는 매일 저녁 불빛이 밝게 빛나는 그 창문에 비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기도 했었다. 그리고 집에서 공작과 공작 부인에 대해 여러 가지로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분들은 자비로운 분들이며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에게 도움과 위안을 많이 베푸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을 아껴주고 마음씨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분들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다. 그래서 나는 벌써부터 그 성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았으며 내게는 그 공작과 공작 부인이 마치 인연이나 장난감 병정처럼 아주 친한 사람으로 나의 뇌리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를 따라 높은 계단을 오를 때 나의 가슴은 몹시 두근거렸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공작님은 전하라고 부르고 공작 부인은 비전하라고 불러야 한다고 일러주시는 동안 커다란 문이 활짝 열리며 샛별처럼 반짝이는 눈을 가진 키가 큰 부인이 나타났다.